여러분, 혹시 세계에서 가장 살기 힘든 폭염 도시가 어디인지 아세요? 바로 우리나라 대구였습니다. 매년 40도를 넘나드는 살인적인 더위로 전 세계 언론이 죽음의 도시라고 불렀던 그곳에 어느 날 유럽의 기자들이 찾아왔어요. 하지만 그들이 본 것은 상상을 뛰어넘는 충격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도대체 대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리고 왜 전 세계가 대구에 무릎을 꿇게 되었을까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러분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 거예요. 작지만 강한 나라 대한민국. 이 채널은 엄청나게 성장할 채널이니 미리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CNN의 충격적인 헤드라인이 전 세계를 강타했습니다. 세계 최악 폭염지 한국 대구. 이 소식을 본 유럽의 기자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프랑스 기자 클레르 듀퐁은 파리 사무실에서 동료들에게 말했습니다. 40도 폭염 속 대구. 인간이 버티는 곳이 맞아? 20년간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취재해온 베테랑 기자인 그녀도 이런 극한 상황은 처음이었거든요. 스페인 촬영 감독 안토니 로페즈도 고개를 저었죠. 이건 자살 출장이야. 그는 아프리카 사막에서도 촬영해본 경험이 있었지만 도시에서 40도라니 상상만 해도 끔찍했어요. 마드리드에서도 35도만 넘으면 시민들이 집 밖으로 나오지 않는데 말이죠. 하지만 대구시에서 날아온 초청장은 그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죽음의 땅이라 불리는 대구의 진실을 보러 오세요. 호기심 많은 기자들이 어떻게 이 도전을 거부할 수 있겠어요? 클레르는 망설이며 항공편을 예약했습니다. 마음속으론 이미 기사 제목을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지옥 같은 대구에서 보낸 끔찍한 하루 정도 말이에요. 그녀는 선크림을 잔뜩 챙기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그들을 맞이한 건 후끈한 열기였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대구로 향하는 기차 안에서 클레르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프랑스 파리도 35도면 응급실에 환자가 몰리는데 40도가 넘는 대구는 과연 어떨까? 상상만 해도 아찔했어요. 안토니는 카메라 장비를 점검하며 중얼거렸습니다. 과연 이 장비들이 견뎌낼 수 있을까? 대구역에 도착한 순간 그들이 예상했던 지옥 같은 풍경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역 광장에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오가고 있었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까지 들렸어요. 클레르는 당황했습니다. 이상해, 사람들이 왜 이렇게 평온하지? 그녀가 알던 폭염 도시의 모습이 아니었거든요. 대신 그들 앞에 펼쳐진 건 믿기 어려운 광경이었어요. 땡볕이 내리쫓는 도심 한복판에서 도로에서 시원한 물줄기가 솟구치고 있었거든요. 쿨링로드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었던 거예요. 안토니가 온도계를 확인해 보니 물이 뿌려진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의 온도 차이가 무려 7도나 됐어요. 버스 정류장으로 발걸음을 옮긴 클레르는 더욱 놀랐습니다. 정류장 안이 냉방 오아시스였던 거예요. 에어컨이 시원하게 나오는 정류장에서 할머니 한 분이 부채질을 하며 편안하게 앉아 계셨어요. 덥지? 근데 대구 사람 마음은 더 따뜻해. 길가에서 보리차를 끓이고 있던 정순자 할머니가 기자들에게 뜨거운 보리차를 건네며 환하게 웃었어요. 클레르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그가 예상했던 모습이 아니었거든요. 사람들이 죽어나가야 할 죽음의 도시에서 할머니가 웃으며 차를 대접하고 있다니요. 정순자 할머니는 70대였지만 건강해 보였고 무엇보다 여유로워 보였어요. 우리 동네에 온 걸 환영해요. 더우니까 그늘에서 쉬다 가세요. 안토니는 카메라를 들고 주변을 촬영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촬영하면 할수록 더욱 당황스러웠습니다. 폭염 속에서도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일상을 영위하고 있었거든요. 아이들은 분수대에서 뛰어놀고 어른들은 그늘 아래 벤치에서 담소를 나누고 있었어요. 클레르는 떨리는 손으로 노트에 첫 기록을 남겼습니다. 여긴 이미 내가 알던 폭염 도시가 아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광경을 비웃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독일에서 온 칼럼니스트 요한 네스였습니다. 독일 최대 일간지 기자로 20년간 활동해온 그는 냉소적인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한국은 쇼에 능한 나라다. 유지비? 곧 파산이다. 그는 독일인 특유의 철저함으로 모든 것을 의심하는 성격이었어요. 요한 네스는 이미 머릿속으로 기사를 써내려가고 있었어요. 제목은 대구 곧 무너질 신기루였죠.
여러분 속지 마세요. 이런 시설을 1년 내내 운영하려면 시 예산이 바닥날 겁니다. 그는 확신에 찬 표정으로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쿨링로드 운영비, 냉방 정류장 전기료, 살수차 연료비까지 모든 걸 계산해보니 천문학적인 숫자가 나왔거든요. 독일 특유의 철저함으로 무장한 요한네스는 대구의 시설들을 하나하나 검토했습니다. 그는 베를린 시청에서 근무한 경험도 있어서 도시 운영에 대해 잘 알고 있었어요. 이 모든 걸 유지하려면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 텐데 과연 지속 가능할까? 그는 동료 기자들에게 속삭였어요. 독일에서도 이런 시설 운영은 불가능해요. 2주면 예산이 떨어질 거예요. 클레르와 안토니도 요한네스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프랑스나 스페인에서도 이런 대규모 냉방 시설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대구시청 관계자들은 요한네스의 도전적인 시선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당황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오늘 밤 신천변에서 답을 보실 겁니다. 긴장감이 고조되기 시작했어요. 과연 대구는 요한네스의 의심을 깨트릴 수 있을까요? 밤 11시 신천변에서 기적 같은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기자들은 믿을 수 없었어요. 폭염의 한복판인데도 여성이 혼자서 조깅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것도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었어요. 20대부터 5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여성들이 자연스럽게 운동하고 있었습니다. 안토니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카메라를 돌렸습니다. 스페인 마드리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이었거든요. 마드리드에서는 밤 11시에 여자 혼자 나다니는 건 자살 행위예요. 그런데 여긴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새벽 2시가 되자 더욱 놀라운 모습이 보였어요. 아이와 함께 웃으며 산책하는 가족들이 나타난 거예요. 한 가족은 7살 정도 되는 아이와 함께 자전거를 타고 있었고 또 다른 가족은 유모차를 밀며 여유롭게 걸어가고 있었어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밤 공기를 가득 채웠습니다. 클레르는 충격받았어요. 파리에서는 밤 10시만 넘어도 아이들과 나오지 않는데 안토니의 카메라가 흔들렸습니다. 그는 속삭이듯 중 앨거렸어요. 스페인 마드리드? 새벽에 이런 장면은 불가능하다. 절대. 20년간 유럽 곳곳을 다녀봤지만 이런 안전한 도심 야간 풍경은 처음이었어요. 이때 대학생 이수정이 기자들에게 다가왔어요.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대구에선 무서울 게 없어요. 이 한마디가 기자들의 편견에 균열을 만들었어요. 클레르는 이 순간을 놓치지 않고 이수정에게 질문했습니다. 정말 안전하다고 생각하세요? 혹시 무서운 경험은 없었나요? 이수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네, 저는 매일 이 시간에 나와서 공부해요. 도서관보다 시원하거든요. 그리고 여기 와서 3년째인데 한 번도 무서운 일 없었어요. 요한네스조차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가 알던 도시의 상식이 완전히 뒤바뀌고 있었거든요. 다음 날 대구시의 과학적 접근법이 본격적으로 공개되었어요. 아침 10시 기온이 이미 37도를 넘었는데 살수차가 등장했습니다. 대형 살수차 5대가 일제히 도로에 물을 뿌리기 시작했어요. 기자들은 적외선 온도계를 들고 변화를 관찰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살수차가 지나간 도로의 온도가 5도나 급강한 거예요. 아스팔트 표면 온도가 52도에서 47도로 떨어졌습니다. 기자단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어요. 믿을 수 없군. 클레르가 온도계를 여러 번 확인하며 놀라워했습니다. 정말로 온도가 내려가네요. 안토니는 열심히 촬영했어요. 이런 장면 스페인에서 본 적 없어요. 정말 신기하네요. 하지만 요한네스는 여전히 비웃음을 지었어요. 이건 전시용 이벤트다. 관광객들 보라고 하는 쇼일 뿐이야. 그는 여전히 의심스러워했습니다. 요한네스의 의심은 그럴만했어요. 유럽에서는 이런 대규모 도시 냉각 시스템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베를린이나 함부르크 같은 독일 대도시에서도 여름철 대책이라고 해봤자 분수대 몇 개 틀어놓는 것이 전부였으니까요. 그는 계속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유지했습니다. 비용 대비 효과를 생각해보세요. 이런 시설을 1년 내내 운영할 수 있을까요? 독일인 특유의 실용주의가 그를 더욱 회의적으로 만들었어요.
1리터의 물을 이 더위에 뿌리면 10분도 안 되어 증발해버려요. 하루에 몇 번이나 해야 하는 거죠? 하지만 대구 시민들은 이런 의심의 시선에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자연스럽게 일상을 즐기고 있었어요. 할머니들은 그늘에서 화투를 치고 아이들은 분수대에서 뛰어놀았죠. 이 모든 게 요한네스에게는 거대한 의문이었어요. 과연 이 모든 것이 진짜일까? 아니면 정교하게 준비된 쇼일까? 그런데 이때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어요. 요한네스가 노트북과 현금이 들어있던 가방을 분실한 거예요. 대구 시내 한복판에서 점심을 먹다가 가방을 의자에 걸어두고 화장실에 갔다 온 사이에 사라진 거였습니다. 독일인인 그는 이미 포기 상태였습니다. 한국도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겠지. 가방은 이제 못 찾을 거야. 요한네스는 베를린에서 비슷한 경험이 있었어요. 카페에서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노트북을 도난당한 적이 있었거든요. 세상 어디나 마찬가지야. 관광객 티나면 타겟이 되는 거지. 그는 체념한 표정으로 경찰서에 신고만 하고 호텔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다음 날 일어난 일은 그의 세계관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어요. 호텔 프런트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손님, 가방을 찾았다는 분이 계세요. 요한네스는 반신반의하며 로비로 내려갔어요. 그런데 정말로 한 시민이 그의 가방을 들고 서 있었던 거예요. 가방을 열어보니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단 한 푼도 건드려지지 않은 채 그대로 돌아온 거예요. 요한네스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가방을 확인했습니다. 현금 500유로, 신용카드 3장, 심지어 동전 하나까지 그대로 있었어요. 노트북도 켜보니 아무것도 손대지 않았더군요. 독일에선 불가능하다. 이건 충격이다. 그가 처음으로 인정하는 순간이었죠. 가방을 가져다 준 시민은 50대 아저씨였는데 이름도 알려주지 않고 그냥 돌아가려고 했어요. 괜찮습니다. 당연한 일 했을 뿐이에요. 요한네스는 사례금을 주려고 했지만 그 아저씨는 손사래를 치며 거절했습니다. 안토니에게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어요. 수천만 원짜리 드론을 신천변에서 분실했는데 이틀 후 대학생 박민재가 직접 호텔까지 찾아와 돌려준 거예요. 3일 동안 친구들과 함께 찾아다녔어요. 외국에서 온 기자분 물건인 것 같아서요. 박민재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안토니는 감격했습니다. 스페인이었다면 진작 팔려나갔을 텐데. 아니, 애초에 찾아주려고 노력하는 사람도 없을 거예요. 클레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대구의 진짜 안전은 과학이 아니라 사람의 양심이었다. 이제 모든 기자들이 깨달았습니다. 대구의 진정한 힘이 무엇인지 말이에요. 유럽으로 돌아간 기자들이 쓴 기사들이 전 세계를 뒤흔들었어요. 클레르의 기사 헤드라인은 죽음의 폭염 도시에서 지구의 희망을 보았다였습니다. 이 기사는 프랑스 르몽드지 일면에 실렸고 프랑스 전역에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파리지앵들은 충격받았습니다. 그 유명한 클레르 뒤퐁 기자가 한국의 한 도시를 이렇게 극찬하다니요. 파리 시장은 클레르의 기사를 읽고 즉시 긴급 회의를 소집했어요. 대구 모델 즉시 도입 긴급 선언을 했고 스페인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 이탈리아 로마까지 뒤따랐습니다. 유럽연합에서도 대구의 폭염 대책을 벤치마킹하기 위한 조사단 파견을 결정했어요. 안토니의 영상은 스페인 전 방송국에서 방영되었습니다. 특히 새벽 2시 가족들이 안전하게 산책하는 장면은 스페인 시청자들에게 큰 충격을 줬어요. 이런 도시가 정말 존재하나요? 우리도 밤에 안심하고 나갈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주세요. 시청자들의 댓글이 폭발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요한네스에게서 일어났어요. 그토록 냉소적이었던 그가 대구 이후의 세계라는 책을 출간한 거예요. 이 책은 독일에서만 50만 부가 팔렸고 곧 영어와 프랑스어로도 번역되어 전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독일 시민들은 충격받았어요. 그 까다로운 요한네스가 한국의 한 도시를 극찬하다니요. 요한네스는 책에서 이렇게 썼어요. 나는 대구에서 미래를 보았다. 기술과 인간애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도시를 말이다. 독일 최대 일간지는 요한네스의 책을 일면 서평으로 다뤘고 독일 전역의 도시들이 대구 벤치마킹에 나섰습니다. 안토니는 대구에서의 경험을 다큐멘터리로 만들어 칸느 영화제에 출품했어요.
제목은 40도의 기적이었습니다. 상영이 끝나자 10분간 기립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관객들은 눈물을 흘리며 박수쳤어요. 한 프랑스 관객은 말했습니다. 이런 도시가 정말 존재한다니 인류에게 희망이 있구나. 영화제 심사위원장은 이 다큐멘터리는 단순히 한 도시를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고 평가했어요. 대구는 이제 전 세계가 배워야 할 모델 도시가 되었어요. CNN, BBC, NHK 할 것 없이 전 세계 언론이 대구를 취재하러 몰려들었습니다. 1년 후 그 기자들이 다시 대구를 찾았을 때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대구는 더욱 발전해 있었지만 변하지 않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정순자 할머니는 여전히 그 자리에서 보리차를 끓이고 있었어요. 기자들을 알아본 할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 작년에 왔던 기자님들이네. 어서 와요. 우린 특별한 거 없어. 그냥 사람 도리했을 뿐. 할머니의 이 말에 모든 기자들이 고개를 숙였어요. 1년 전 그들이 찾았던 대구의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화려한 기술이나 시설이 아니라 바로 사람의 마음이었습니다. 클레르는 정순자 할머니와 긴 대화를 나눴어요. 할머니, 정말 궁금한 게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마음이 따뜻한 분들이 많은 거예요? 할머니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더 어려웠어. 그때는 서로 돕지 않으면 살 수 없었거든. 그 마음이 지금도 남아있는 거지. 요한네스는 박민재 학생을 다시 만났어요. 1년 전 드론 찾아준 학생이죠? 정말 고마웠어요. 박민재는 부끄러워하며 말했습니다. 에이, 그런 걸 가지고. 저희 부모님이 그렇게 가르치셨거든요. 남의 물건 함부로 하면 안 된다고. 이런 교육이 대구를 만든 거였어요. 대구의 기적은 거창한 기술이나 시설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사람의 마음이었어요. 폭염을 이기는 시원한 시설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서로를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이었던 거죠. 50도가 넘는 아스팔트 위에서도 웃을 수 있는 건 바로 이웃의 미소 때문이었어요. 한 해가 지나면서 대구를 따라하려는 도시들이 늘어났지만 시설만 따라한 곳들은 실패했어요. 진정한 대구의 힘은 시민들의 마음에 있었거든요. 70대 할머니가 낯선 외국인에게 차를 대접하는 마음, 대학생이 3일 동안 남의 물건을 찾아다니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모여서 대구를 만든 거예요. 클레르는 마지막 기사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기술은 도시를 시원하게 만들지만 시민의 마음은 도시를 영원히 따뜻하게 만든다. 이 문장이 전 세계인들의 가슴을 뜨겁게 했어요. 대구는 증명했습니다. 진정한 선진국은 건물의 높이가 아니라 시민의 마음의 높이로 결정된다는 것을요. 오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소중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라도 서로 배려하고 도우며 살아간다면 그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어르신들이 어려웠던 시절 서로 도우며 살아온 그 마음이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든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작은 나라지만 이렇게 큰 감동을 전 세계에 줄 수 있는 것도 바로 이런 마음 때문일 거예요. 당신의 구독은 우리의 진짜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는 힘이 됩니다. 다음 내용도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잊지 마세요.